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 외교 그리고 일행은 학생회가 주최하는 환영 모임에 참석했다. 우아한 민족무용 등에 이어 우한대학교 부석중학교 학생들이 일본어로 달의 사막을 합창했다. 달의 사막을 멀리 멀리 여행하는 낙타가 걸어갑니다. 일본어 발음이 훌륭했다. 실은 우에어가 이 일본어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우에어는 일본에 있을 때 시니치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달의 사막이라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 이 노래로 야마모토 선생님을 환영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운영을 맡은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시니치도 중간부터 따라 불렀다. 금과 은의 안장을 얹고서 둘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시니치의 낭낭한 목소리가 한층 더 크게 울렸다. 우에어도 시니치의 바로 뒷자리에서 합창을 들었다. 시니치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하며 무척 기뻐하는 표정으로 노래에 맞춰 손으로 리듬을 탔다. 그 노랫소리는 시니치와 새로운 세대를 잇는 우정의 선율이 되었다. 노랫소리가 어우러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우호의 페이지가 펼쳐졌다. 일본어학과 학생들이 고추 잠자리와 소란 부시를 일본어로 부르고 단코 부시를 노래하며 춤췄다. 이 노래도 우에어가 열심히 가르쳤다. 즐겁고 유쾌한 진심이 담긴 행사였다. 고맙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신이치는 출연자와 굳게 악수를 나누며 계속해서 격려했다. 신이치는 필사적으로 우애의 꽃밭을 만들고자 했다. 한순간의 만남일지라도 마음이 깊이 공감하면 우정의 씨앗은 뿌리를 내린다. 진지한가 성실한가 이것이 중요하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우한대학교에서 숙소인 승리호텔로 돌아오자 후베이 성이 주최하는 소년소녀들의 문예의 밤이 열렸다. 실로폰과 아코디언 연주도 있고 일본 노래인 벚꽃, 기소부시, 독창, 백조의 춤도 있었다. 악기 연주에서는 시니치가 앙코르를 요청하자 일본 노래 봄이 왔다를 연주해 주었다. 시니치도 미네코도 손 장단을 치며 연주에 담례했다. 기쁨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미래를 담당할 좋은 후계자로 자라주세요. 오늘 공연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에게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시니치의 말이 통역되자 아이들이 큰 소리로 쉐쉐 하며 인사했다. 청년과 나누는 교류가 다음 세대의 우호라면 소년, 소녀와 나누는 교류는 다음 세대의 우호가 된다. 미래로 향하는 우위의 흐름이 또 하나 생겼다. 다음 날 20일은 일찍 상하이로 이동해야 했다. 중국 인민 대외우호협회의 후베이성 분회와 우한대학교의 간부가 오전 중에 시니치 일행을 등후호로 안내했다. 시니치는 우한 사람들과 상호 이해를 다지기 위해 더 대화하고 싶었다. 관광에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유람선에 타자 시니치가 제안했다. 우호와 이해의 길을 더욱 넓게 열기 위해 충분히 대화합시다. 배에서 갖는 우호 간담회입니다. 유소년기의 추억과 교육 등 대화의 꽃이 피어 유람선은 마음이 통하는 인간 교류의 터전이 되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다. 그러나 그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하느냐로 인생의 업무량도 충실도도 정해진다. 괴테가 외쳤다. 성실하게 그대의 시간을 이용하라. 정오 전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은 우한공항을 출발해 난징을 거쳐 상하이로 향했다. 난징공항에는 중국 청년 대표단 일원으로 3월에 일본을 방문해 시니치와 세이쿄 신문사에서 간담한 멤버가 마중을 나왔다. 생각지도 못한 반가운 만남이었다. 만남은 샘을 파는 일과 흡사하다. 그것이 결국 우정의 강을 이룬다. 난징에서 상하이까지는 비행기로 45분쯤 걸린다. 시니치 일행은
오후 2시 반에 마지막 방문지인 상하이에 도착했다. 그날 밤 신이치 일행은 중일 우호 국민협의회가 초대한 제3차 중국 방문단 답례연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단은 대학의 교원들로 구성했다. 신이치는 단장인 오사카 외국어대학교의 가네코 지로 명예교수, 부단장인 도쿄교육대학교의 와카모리 다로 교수, 비서장인 도쿄대학교의 기쿠치 마사노리 조교수 등과 중일 우호의 앞날 등을 내다보며 즐겁게 간담했다. 다음 날 21일 오전 10시 신이치 일행을 황푸강으로 안내했다. 황푸강은 상하이 중앙을 흘러 동중국해로 흘러들기 전 창장강에 합류하는 강이다. 여기서 배를 타고 창장강으로 나가 배 위에서 상하이시 관계자와 중국의 미래상을 주제로 대화했다. 신일치는 지금까지 중국 방문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했다. 중국은 상공업 등이 발전하고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반드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풍요로운 마음이며 인간 정신을 어떻게 배양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져도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면 그 사회는 살벌해지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청장강이 보였다. 우한에서 청장강을 보았을 때 강폭이 1km 정도였는데 이곳의 강폭이 15km라고 한다. 칭하이성에서 발원하여 동중국해로 흘러들기까지 6,300km에 이르는 웅대한 흐름의 종착점이다. 그야말로 수원이 멀면 흐름이 길다. 어서 329쪽이다. 신이치는 창장강을 바라보면서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참으로 가까운 이웃나라라고 절실히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이 강이 동중국해로 흘러들면 그 앞은 일본이다. 일본과 중국은 바다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마땅히 더욱 교류해야 한다. 우호 촉지를 도모해야 한다. 신이치 일행은 이날 오후 상하이의 명문 대학인 푸단 대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녹음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다. 오동나무 가로수길, 푸른 잔디밭, 벚나무에도 꽃이 피어 있었다. 학교도 국제도시 상하이에 걸맞은 현대식 건물이었다. 푸단대학교는 1905년에 창립한 푸단공학을 전신으로 하는 전통 있는 중국 굴지의 종합대학이다. 학교 입구에는 열렬 환영 일본 창가학회 방화 대표단이라고 쓰여 있다. 대학 간부 학생들이 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했다. 신이치 일행은 먼저 도서관을 방문해 열람실과 장서를 둘러보았다. 장서가 160만 권이라고 한다. 신이치가 기고한 글과 인터뷰를 실은 잡지도 있었다. 또 창가학회 청년부가 만든 반전 출판물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일행은 교직원 학생과 간담회를 가졌다. 푸단대학교 간부가 환영 인사를 하고 대학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이치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 이해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어 서적 2,000권을 기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목록도 준비해 놓았다. 신이치가 그것을 읽었다. 일본어 서적 2,000권을 중일 양국의 선민 우호 증진과 소카대학교와 푸단대학교가 상호 교류하는 첫 걸음으로 삼가 증정합니다. 창가학회 회장, 소카대학교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 베이징 대학교와 우한 대학교에 이어 중국의 대학으로는 세 번째로 교육 교류의 길을 열었다. 또 간담회에서는 대학 교육의 실정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는데 신해치는 통신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소카 대학교는 이듬해 봄에 통신 교육부를 설치하려고 활발히 준비하고 있었다. 신해치는 배우는 일이라면 매우 탐욕스러웠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듯이 질문을 던졌다. 소카대학교의 세계 최고의 통신교육부를 만들겠다는 정열이 질문을 퍼붓게 했다. 태평스러우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토이미 박사가 한 경고이다. 푸단대학교를 방문한 날 밤 상하이시 관계자가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을 위해 환영연을 열었다. 상하이시는 요코하마시, 오사카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문명 개화의 기풍이 넘치는 도시다. 상하이를 두 번째 방문하는 신이치에게는 모두 그리운 얼굴이었다.
신이치는 이 환영연 인사에서 첫 방문 이래 중일 우호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 방문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중국에서 보고 느낀 바를 집필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카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 이야기를 했다. 내가 창립한 소카대학교는 이번에 중국에서 유학생 6명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을 보니 인간 해방을 지향해 낡은 도덕, 사상과 날카롭게 투쟁한 위대한 문학가 루신 선생과 후진호 선생의 교류가 떠오릅니다. 신이치는 지난해 제1차 중국 방문 때 상하이에서 루신의 옛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본 루신의 유품 등을 그리운 듯 회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루신 선생은 후진호 선생님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족과 국가의 벽을 뛰어넘은 인간 대 인간의 따뜻한 마음으로 교류했습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성의 선율이 넘쳐 흘렀습니다. 루시는 센다이 의학전문학교 현재 도쿠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후쿠이현 출신의 교사 후지노 겐쿠로와 만난다. 후지노는 유학생 루신에게 강의를 듣고 필기한 노트를 제출하라고 했다. 루신이 노트를 돌려받아서 보니 붉은색으로 빽빽히 첨삭되어 있었다. 후진호는 루신이 다 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넣고 잘못된 일본어 문법까지 지적했다. 그 첨삭은 후진호가 수업을 담당하는 동안 계속되었다. 루신은 후진호 선생님에 이렇게 썼다. 내가 우러러 보는 스승 중에서도 나를 가장 감격시키고 나를 가장 격려해 주신 분이다. 후진호는 어떻게 해서든지 루신이 대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혈을 기울여 격려했을 것이다. 그것이 스승의 마음이다. 신이치는 그 후진호 선생의 마음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루신은 센다이 의학 전문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하여 중국 인민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정의의 펜을 잡는다. 스승인 후진호 겐쿠로는 센다이를 떠나는 루신을 집으로 초대해 자기 사진을 준다. 뒷면에 석별이라고 적었다. 루신은 후진호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의 사진만은 지금도 베이징에 있는 우리 집 동쪽 벽, 책상 맞은편에 걸려 있다. 밤마다 일에 실증이 나 게을러질 때면 고개를 들어 등불 아래에서 지금이라도 특유의 억양으로 말할 것 같은 검고 마른 그 얼굴을 보면 양심이 살아나고 용기도 생긴다. 스승은 양심을 그리고 용기를 불러 깨운다. 그러므로 올바른 스승을 가진 사람은 정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강하고 용감하게 꿋꿋이 살 수 있다. 인생의 스승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상하이에서 열린 환영연에서 깊이 다짐하듯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소카 대학교의 교사, 학생과 중국에서 온 유학생 사이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로 이어진 한없는 발전성을 품은 이 우호의 씨앗이 그리고 우뚝 솟은 거목이 되도록 잘 지키며 귀국의 신뢰에 대해 성의를 다해 의리 있는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소카 대학교에서 공부한 중국에서 온 유학생 6명은 그 뒤 각자 사명의 넓은 하늘로 날갯짓해 중일 우호를 위해 크게 활약한다. 신이치는 정치나 경제를 위해 우위를 맺으려 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의 유대이고 우정의 유대였다. 이해를 초월한 인간의 유대였다. 신이치의 행동은 21세기 인류 공존의 대하를 평화의 커다란 조류를 열기 위한 인간 외교였다. 그것에 신이치는 목숨을 걸었다. 신이치는 후세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세계 평화의 개척자로 절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신이치 일행이 제3차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때는 4월 22일 오후 2시 반이 넘어서였다.